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이태백님이 저도 못 알아본 거를 알아보셨네요. JB 이발했는데 이번에는 가르마를 안 바꿨네요. 가르마 와우. 그냥 고수한 지 오래됐습니다. 날카로우시다. 전 몰랐거든요. 이발하셨군요. 왜 안 바꾸세요? 뭐 그냥 그런 대로 살려고 합니다. 네. 잘하셨네요. 귀찮아서요. 네, 그리고 태경님은 이번 여행의 최종 목적지 몰타에서 JB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라고 하면 여러 군데 지금 들리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여러 군데 찍고 오셨다는 얘기겠죠? 세계 일주를 하시는 건가요? 네, 부럽습니다. 네, 몰타는 어디입니까? 따뜻한 남쪽 나라겠죠.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사나님, 코스피가 드디어 5,000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요. 반가운 소식이라고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오냐? 여러분 우리 방송이 말씀이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JB는 주식 투자를 안 합니다. 네, 못하죠. 아는 게 없어서. 이제 올라타실 생각은요? 저는 시종 일관 하는 자세로 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르마도 고수하고 주식을 안 하는 것도 고수하고 뉴스만 아는 JB의 픽,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조국 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했고 조국 대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 정청래 대표님을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네, 시선은 자연스럽게 청와대로 향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나온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발표 전에 사전에 연락을 받은 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양당 특히 가치나 어떤 지향을 공유하는 두 개의 정당이 통합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님도 평소에 그 지론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이것을 주도하는 것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니까 양당이 잘 논의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논의하게 했으면 합니다. 네, 세 사람의 입장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먼저 청와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합당 문제는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정청래 대표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점이 첫째고요.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홍익표 수석의 발언 수위보다 더 높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입장은 그냥 상수로 깔고 분석을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만 홍익표 수석은 조금 전에 사전에 연락을 받은 건 맞다. 그냥 피동적인 어떤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건 아닐 것이다. 라는 점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에게 합당 제안 설명을 한 건 그제 오후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을 한 다음 날이었다라는 점도 함께 살펴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박수현 대변인은 청와대 만찬에서 합당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홍익표 정무수석도 만찬 때 합당 이야기가 있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뭔가 물밑에서 말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분석 해주셨고요.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의 입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오로지 정치적 득실만 갖고 두 대표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대표의 입장인데요. 정청래 대표의 최대 목표는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 이걸 통해서 대표 연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방선거 압승을 재는 잣대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승리일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볼 땐 단면입니다. 이면이 있습니다. 텃밭의 성적표 또한 압승을 재는 잣대가 될 것이다라는 점도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호남에서의 성적표입니다. 여기서 조국 혁신당이 광역은 몰라도
기초의 단체장을 잠식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앞문을 열려다가 뒷문을 내주는 꼴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면 압승이라고 하는 것에 생채기가 난다는 겁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는 예방책이 뭐겠습니까? 합당입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 입장은 뭐겠습니까? 자, 조국 대표는 특별 사면으로 출소하자마자 6월 선거 때 출마할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다만 어느 자리에 도전할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제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민주당을 포함해서 3자 대결이 되면은 당선이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바로 이 점 하나하고, 그런데도 출마를 했다가 당선까지 가지 못하면 혹여 국민의힘이 당선되면 표만 분산시킨다라고 하는 반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합당을 하게 되면 이 제한이 그냥 한순간에 완전히 풀려버립니다. 프리패스를 얻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어진다. 그러면 선택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산 시나리오도 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광역단체장이냐 아니냐 이런 뭐 전망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금배지를 달고 원내에 진출하는 게 아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당면 과제일 것이다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느 지역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게 향후 자신의 정치적 어떤 도전 내지 계획에 도움이 될까 볼 때 수도권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수도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합당이 된 상태에서 후보로 나온다라면 당선은 그만큼 더 가능성은 높아지고 반발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의 개인적 정치적 향후 앞길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두 대표의 정치적 득실이 일치되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대표의 그런 게 일치가 된다. 근데 촌철님들은 되게 의견이 지금 분분하신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정청래 대표가 어제 그 발표를 한 거 가지고 또 얘기도 되게 많았거든요. 왜 어제냐? 5145님 얘기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정청래 대표의 타이밍이 많이 아쉽네요. 왜 이제 5천 돌파 바로 그날 왜 발표를 하느냐 이런 건가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다음 날로 대통령의 메시지가 조금 주목받아야 되는 날이었는데 왜 하필 어제 이런 전격적인 제안이 나왔냐? 요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는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오늘 이혜원 후보자 청문회가 있습니다. 왜 이거는 뺍니까? 그러면 어제 발표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만나면. 그래서 그거는 한 면만 보고 발표 타이밍을 가지고 이야기할 부분은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함께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정리를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살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호남 지역에서의 판세입니다.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호남 지역에서 판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느냐. 사실 호남에서의 판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 구도에서의 판세이거든요. 이걸 먼저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의 분위기인데 특히 인천 계양을이 어떻게 될 것이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추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바파파님은 덧셈 정치와 뺄셈 정치의 갈림길이라고 올려주셨고, 담배문곰님은 정청래 대표의 속내는 혹시 연임이라고 물음표 올려주셨어요. 속내가 아니라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그리고 연임에 도전하는 게 무슨 뭐 부도덕하고 잘못된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김도희님, 조국 대표는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까루님, 당원들이 있어야 당이 있는 겁니다. 당원에게 설명도 의견도 안 물어보고 먼저 제안하는 거는 잘못 아닙니까? 라고 올려주셨고, 태리님, 당장이야 지방선거 승리가 목표겠지만 자리 싸움으로 인한 불화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유전님, 조국 혁신당과 합당하면 중도 다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요? 여기서 하나 또 관찰 포인트를 보면은 조국 대표가 특별 사면으로 출소한 직후 언론과 가졌던 인터뷰에서의 톤과
어제 발표했던 톤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는 점도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8월에 예를 들어서 경향신문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은 합당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자강을 그냥 상당히 강조하면서 민주당과 또 다른 점도 있다라는 점을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어제의 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는 무엇에 기인하는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관련해서 잠시 후 인터뷰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서 마저 짚어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동안의 단식을 끝내고 양지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눈여겨볼 장면이 2개가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 훗날을 위해서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의 종지부를 찍는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그리고 보수의 대모로 다시 등장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사법부에 의해 12.3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나온 다음 날에 벌어진 장면입니다. 윤석열이 가고 박근혜가 다시 오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장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진을 알리는 장면일까요? 퇴행을 알리는 장면일까요? 이게 하나의 관찰 포인트다. 이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장면은 장 대표의 단식 중단 직후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었는데 최수진 원내 수석 대변인이 그 결과를 전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제는 내부에서 싸우고 내부에서 총질하는 건 없어야 되지 않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보수가 좀 직결했고 앞으로 우리는 대여 투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장동혁 대표는 뜨고 한동훈 전 대표는 가라앉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국민의힘의 축소 지향이냐 아니면 확대 지향이냐, 이것도 관찰 포인트다.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은 보수 대통합의 마침표라고 의미를 부여를 했는데 과연 어떨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을 남겼어요. 김창면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단식 아니었나요? 라고 물음표를 보내주셨고, 근데 단식장을 찾지 않은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는 뜨고 한동훈 전 대표는 가라앉는 형국이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장동혁 대표의 만남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너무 바로 단식 중단을 하겠다고 대답을 하잖아요. 네. 생각을 뭔가 이렇게 고민하는 흔적 없이 기다렸던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뭐 그게 사람의 심중이니까 알 길은 없는 거고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부를 아무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그 모습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안에서의 위상이 오히려 더 올라가 버렸다.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를 발생시켜 버렸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 장면을 꼽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법무부가 어제 밝힌 내용인데요. 미국 쿠팡사의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 그리고 알티미터가 한미 FTA에 근거해서 국제 투자 분쟁 중재 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재 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 이걸 밝히고 90일 이후에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통상 ICSID라고 하는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세계은행 산하 기구인데 이게 이제 국제 중재 기관이거든요. 이제 여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중재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건데 그 전 단계 절차를 지금 밟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재 의향서를 보면은 지난달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의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 이는 한미 FTA의 공정, 공평대우 의무, 내국인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와 별도로 쿠팡 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차별적이라면서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소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도 했는데요. 무역대표부에 한국 정부의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부과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쿠팡의 투자사들이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쿠팡의 투자사들이 나선 이유는 역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이겠죠.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뉴욕 증시 주가가 한 27%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하니까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거겠죠. 뭐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관계는 정확히 파악하고 뭐를 하더라도 해라. 주주의 입장에서 자꾸 팔이 안으로 굽으면 가려운 것을 긁을지 모르겠지만 진실에 가닿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신원섭파님 이게 바로 쿠팡 로비의 효과인가요? 라고 물음표 던져주셨고 이 투자사들이 한미 FTA를 얘기했다고 하니까 레드헤어님 등 많은 분들은 한미 FTA는 트럼프가 폐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올려주셨고 네오 언니님은 뭘 중재합니까? 쿠팡이 사과 행동을 한 게 없는데 뭘 중재하죠?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김은정님도 뭘 중재합니까? 싸웠나요? 쿠팡 사태가 회사와 국가가 싸운 건가요? 참나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건희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캐다가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뇌물 혐의를 발견해서 기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비 22부가 그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특검 수사 대상이 양평고속도로와는 범행의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짚을 점은요? 이 공소 기각 판결을 접하면 떠올릴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입니다. 자, 김건희 특검이 금품 수수 의혹을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대대적인 정치 공세를 폈고 어제까지도 장종혁 대표가 통일교 특검 도입을 요구하면서 단식까지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범죄 관련성이 없다는 법원 판단을 전재수 의원 건에 대입을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이걸 좀 2차로 짚어야 되는 건데요. 자, 그럼 권성동 의원 수사는 뭐냐라는 얘기도 여기서 따라 붙겠죠. 한번 그래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재판부가 밝힌 범행 시기와 범행의 종류 그리고 범행에 연루되어 있는 인적 연관성이라고 하는 세 개의 기준을 대입을 하면 권성동 의원 건과 전재수 의원 건이 같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2022년 대선을 전후로 한 시기의 근접성, 시기의 근접성이 있고 등장인물이 윤석열, 김건희, 윤영호라고 하는 등장인물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재수 의원의 경우에는 범행의 시기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2018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국정농단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건희 특검이 전재수 의원 건을 수사 대상에 넣지 않은 건 정당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러면 이첩을 좀 빨리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당시에 나왔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한데 이것을 왜 그럼 권성동 의원은 그럼 수사에서 기소했던 것처럼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는 성립되기 어렵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름다운 독돈이 어떻게 합리적 의심이 안 되는가요? 라고 물어주셨고 물프레님은 봐주려는 결심인가요? 수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수보대 넘기면 안 됩니까? 제발 잠 좀 자자님 양평고속도로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이거 아닌가요? 뭐 이런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짧게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찰이 서울시의회가 보관하던 김경 서울시의원 관계자의 컴퓨터를 이미 제출 방식으로 확보를 했는데 이 컴퓨터에 김경 시의원의 또 다른 공천원금 의혹 관련 녹취 파일이 120여 개 들어있다고 합니다. 2023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서 다른 정치인들과 접촉을 시도하면서 금품을 주려 하거나 준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라고 하는데 현직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관건은 정황의 구체성인데요.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겁니다.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속해 있던 현직 국회의원에게 출마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서울시 의회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김경 시의원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해당 국회의원이
중간다리 역할을 한 시의원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답한 메시지 캡처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언론은 황금폰에 빗대서 황금 PC라고 하는 표현을 쓰던데 그건 취재감을 찾는 언론의 표현이고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판도라의 상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이언 킹님이 좋네요. 이참에 뿌리 뽑읍시다. 당연히 뿌리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악습 중에 악습입니다. 추가 사례가 더 있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